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어저께 제가 에이스의 글로벌 반도체 탑4를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 개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선택하고 이제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관점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먼저 칭찬을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실제 이 8월달이 격변의 시기였거든요. 이때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인텔이 폭락하던 시기였어요. 우리한테 인텔은 되게 친숙한 종목이잖아요. 보통 급락하게 되면은 뭐 기저효과 혹은 반등 포인트, 저점 매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운용사 입장에서는 특히나 운용력들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다가 날아가는 경우들, 전기차 같은 것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이때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뒤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에이스 ETF라는 곳은 코덱스와 타이거에 이어서 우리나라 3대 메이저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컨셉과 색깔이 좀 명확한 그런 ETF들이 많거든요. 제가 다 다루어 드렸던 ETF인데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의 서학개미와 컨셉이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미국 주식을 잘 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만 같이 모은 그런 ETF의 컨셉이고요. 경제적 해자는 실제로 이 웅덩이 근처에 못 오게 막아놓고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크게 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뭐 국채나 금 혹은 탑7 플러스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요. 배당 퀄리티도 꾸준하게 배당이 성장하는 슈드에 약간 보완하는 형태, K-팝 포커스도 있고 반도체 탑4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ETF인데 보면 컨셉이 좀 명확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의 이 컨셉 자체가 상당히 매력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종목부터 분석해보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ASML, TSMC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살짝 설명드리면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와 대만에서 각각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에서 1등하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에 집중 투자하는 컨셉인 건데 제가 세 가지를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보고 싶은데 하이닉스가 3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걸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배당 투자만 하신다라는 분들은 엔비디아 없이 과연 배당만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꾸준하게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TSMC와 ASML도 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가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밸류체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엣지를 더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장비라고 강조 드린 이유가 여기다가 AI 소프트웨어를 조합하고 나면은 나스닥보다 성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의 비중을 보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좀 빼고요. TSMC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ASML이 높은 비중으로 네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컨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장비주예요. 100개에 투자하는 나스닥과 이제 7개의 빅테크에 투자하는 것과 컨셉이 완벽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7 플러스의 성과도 매우 좋지만 S&P에 대비해서 이 탑4의 글로벌 반도체 성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긱스 산업분류표라는 것을 S&P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총 11개의 산업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여기 어떻게 다 분류를 할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바로 이 긱스 산업분류표의 가장 큰 상위 카테고리에 있고요. 그 밑에 산업 그룹과 산업과 하부 산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 기술이 결국 이 반도체 섹터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눠져 있는 걸 보면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기술 하드웨어 장비, 반도체 장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산업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밑에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부 산업에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부품이나 장비 같은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 긱스 산업 분류표에도 이렇게 산업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이 실제로 반도체 장비주에 투자하는 것과 좀 요약을 해봤는데 이 11개 섹터 중에서 산업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산업이 전자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이 컨셉이 실제로 성과가 나스닥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여기 빼먹었는데 지수만 투자하는 것은 사실 뭐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만 최고의 선택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부지런하게 내 자산을 좀 더 확실하게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방법도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더 부지런하게 투자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강화를 해보면, 사실 오늘 이거가 설명의 핵심은 아니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컨셉이 되게 좋잖아요. 자주 설명드렸지만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5G를 옛날에 구리선을 깔아서 통신망을 깔아주듯이 엔비디아가 GPU 반도체를 깔아주면서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의 고민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챗 GPT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무거나 수집해놨으니까 가공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저장을 어디다 할 것인가. 그래서 AI로 활용하는 이 관계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설명들을 제가 적어놨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들이 컴플런트 있고요. 엠러빈, 그다음에 몽고DB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관할하는 게 바로 팔란티어인 거고요. 팔란티어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렸던 거지만 자 보세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거 이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설명드렸던 게 137불이었네요. 지금 213불이거든요. 성과가 이렇게 좋았고,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이 클라우드 위에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스노우플레이크가 그 먹이사슬 위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생 관계이자 약간 경쟁 관계인 그런 느낌인데 주가가 현재 지금 많이 올라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보셨던 엠러빈 같은 것도 광고 회사거든요. 실제 228불이었는데 지금 355불입니다. 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다음에 이 컴플런트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은 혹은 유튜브 보면은 알고리즘 같은 거거든요. 보면은 확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다 보시면 돼요.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까 8월 7일 날 리밸런싱을 했거든요. 다시 이제 반도체 탑4로 돌아와 보면 자 8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인텔 차트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인텔이 급락하던 이때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4년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의 가이던스가 막 대부분의 AI 회사들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엔비디아는 폭발했고요. 근데 매출 가이던스가 14%가 빠졌고 그다음에 EPS도 약 30% 정도 빠졌어요. 주당 순이익이 빠졌다라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원래 파운드리도 했었고 그다음에 AI 반도체도 했었단 말이에요. CPU의 대가잖아요. 근데 AI 쪽에서는 반도체에서는 GPU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운용역들이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실패를 인정하고 보세요. 삼성전자를 뺐습니다. 20%에서 3%로 뺐고요. 인텔 를 갖고 있었는데 인텔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하이닉스를 넣는 거죠. 이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인정하고 패배를 저만 해도 솔직히 인정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도 진짜 솔직히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실제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와 TSMC, 엔비디아, ASML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보면 TSMC 같은 것도 어제 설명드렸지만 반도체를 만들려면 TSMC로 가야 돼요.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 모든 뭐 거의 빅테크들을 섭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하이엔드에서 더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TSMC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만든 반도체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ASML이고요. 전 세계 1위 미세회로 장비 회사입니다. 기계도 비싼데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이 다 있을 거예요. TSMC가 내일이고요. ASML 그 다음 날입니다. 실적 좀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 자체는 일단 예상치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습니다 하면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실적들은 좋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ASML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TSMC를 한 500만 원 담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자, 고점이거든요. 지금 S&P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점 투자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은 지수가 고점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100% 들어가고 싶겠지만 혹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싶겠지만 빠질 때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십니다. 같이 8대2 혹은 뭐 5대5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어제 인증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탑7 플러스를 들어갔는데 저같이 이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분들은 요거고요. 본인 포트폴리오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빅테크로 아니 4가지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탑7 플러스와 배당주 혹은 리츠 혹은 채권 혹은 금 같은 것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고점이긴 하지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올라가면은 더 좋은 거고요. 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오를 거고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합해서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같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금은 혹은 채권은 혹은 뭐 리츠 같은 것들은 배당 나오고 알아서 다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고점에서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파생상품 트레이딩 할 때 많이 배웠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아시면 되고요. 정확히 100% 전달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느낌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시즌이 계속 있어요. 제가 얼마나 ETF에 환장한 놈인가 하면은 오늘 차가 아침에 출근할 때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막히는데 꽉 막혀 있으면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부의 사다리라고 보면 이 틈을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요. 얘도 끼어들고 얘가 좀 빨리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하면은 이렇게 막 아수라장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끼어들 틈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 실적 발표 같은 어지러운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울 때 기회를 잘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